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주택 더하기 법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귀향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대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 팔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예를 들면 양산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서 고향에 집을 샀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거.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볼 건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의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2008년 고향주택법에 이어 지난해 고향지자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허용하자는 고향기부금법 발의와 함께 고향사랑 3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북적이는 안동, 그리고 고향 물품을 많이 사고 고향에 기부금을 많이 기부를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향주택 더하기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임대 등록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동해안 후방 지역에는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 철책이 아직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자치단체가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군부대가 철책 철거 비용을 떠맡겨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의 바다낚시공원,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해상 낚시터와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따라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과거에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동해안 후방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울진에만 12km가 남아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안보 탐방로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 개발을 추진하려다 철책에 가로막혔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 부대로부터 철거 동의까지 받았지만 문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초소도 새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 요구를 다 하니까 그 예산이 50%에는 100억 가까이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방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국방부가 철거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후방 지역인 경북의 철거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국방계획 2.0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할당되지 않을까. 그런데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울진군은 해안 군사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온 만큼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전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달서구의회는 호텔에서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도 밥값으로 175만 원을 결제한 뒤 간담회 경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모두 1,200여만 원을 밥값으로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잘못 사용된 업무 추진비를 반납하고 달서구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이 비수도권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동산병원은 흉부외과 장우성, 김재범 교수 등 의료진이
2016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50대의 말기 심부전 환자 김모 씨를 상대로 이른바 인공심장으로 불리는 좌심실 보조장치의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 후 닷새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야산에서 조난된 70대 등산객이 1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73살 A씨가 어제 산악회 회원들과 가야산 산행에 나섰다가 혼자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경북 소방본부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연락이 두절됐는데 오늘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